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벨. 야,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한 청취자가 배 수장 보고 추워서 둘둘 말고 왔네요. 맞은편에 해병대 장교 출신 최진봉 교수는 얇은 양복으로만 입고 저는 오셨는데 입고 왔는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가요? 아무래도 그 몸무게 차이죠. 네. 자, 맥락이 없습니다. 자 2992님께서 위문 편지 아까 위문 편지 말씀드렸더니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셔서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갈게요. 위문 편지는 학교 측 입장은 강제로 쓰게 한 적이 없고요. 쓰면 봉사활동 시간 준다고 한 거고 그래서 안 쓴 사람이 50% 반이 넘는다고 하던데 강제는 아니다. 예. 자, 봉 교수님이 네. 해병대 참고로 정훈장교라는 점 네, 짚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걸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데스노트 있냐 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데스노트라고 하는 그 일본의 영화죠. 마치 이제 공책에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이른바 데스노트. 이 영화의 제목을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 데스노트가 있나 할 정도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의 사망은 민주당의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을 2번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그래서 최 네. 교수님 네. 이재명 비리 뭐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진태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이 김진태 위원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침대 수사가 참사를 불렀다. 그리고 뭐 갑자기 자살 당할 수도 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살 당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연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 당국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국가수의 감식 물론 이제 구두 감식입니다. 이거는 정밀 감식은 아직 안 했는데요. 구두 감식에 따르면 심장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3일 전에 그분이 방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한 일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걱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하고 아무 관련 없는 흑색 선전이다 이런 네.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흑색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제기된 이후에 본인이 이제 민주당이 발표했다는 본인이 진술서에서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 말고 그 중간에 최모 씨라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녹음을 한 거다, 녹취를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조작됐다. 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고요. 수원지검에서 조사 중이었어요. 조사 중에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네. 유족들은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 외압도 외압이지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거죠. 민주당과 뭐 이재명 후보 측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유족들의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 이모 씨가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 압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작 과정을 보면 이모 씨가 대납 의혹을 관련해서 이 한 친문 단체에 제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수사를 받았던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 쪽에서 검찰에 제보를 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황상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뭐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유족들의 판단인 것이죠. 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대장동 의혹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악재를 맞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은 사실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런 음모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유족 측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근데 지금 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명확하게 사인이 뭔지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것이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 마타도식이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일면 이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치인들하면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끌어다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퍼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경찰의 부검 결과를 좀 지켜보는 걸로 하자고요. 자, 국민의힘에도 또 다른 악재가 이제 등장했는데 요즘 뭐 인터넷에 아주 많이 본 기사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자, 어떤 내용인지 간결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거든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이야기는 김건희 씨가 진보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과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7시간 정도의 통화를 했었다. 이런 녹음 파일이 존재를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 번에 7시간이 아니고 아닙니다. 10번인가 15번인가 예. 나눠서 했는데 20번. 20번입니다. 20번입니까? 예, 다 6개월 더해보니 6개월 동안 예, 예. 그게 7시간 분량이다. 네, 근데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SNS상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 아직까지 뭐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또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네, 합니다. 김건희 씨의 어떤 생각이 다 담겨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최 교수님 예. 지지율이 접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될 경우에 예. 녹취록이 아니고 녹음이겠죠. 녹음된 네, 거. 그렇죠. 요게 앞으로 파장 만약에 공개가 된다. 이 예. 파장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공개될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중파 방송사에서 갖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가 이제 MBC죠. MBC죠. 예. MBC가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원래 이 녹음을 했던 그 인터넷 매체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만약 유튜브로? 안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개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공개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저도 떠도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뭐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네. 또는 뭐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대택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최은순 씨 관련해서 이제 사기로 또, 그런 예. 이야기는 이미 기사에도 다 나왔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양재택 검사 얘기도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갖느냐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발언한 내용 중에 상식적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만약에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을 했거나 뭐 이런 내용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이게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가 하는 네. 부분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이 결정되고 나야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를 그래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정치 공작이다. 이거 몰카보다도 저질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처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MBC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하지 말아라 이런 네.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에. 이게 따져보면 그 내용이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하게 또 못하게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기자를 이제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결국 유튜브 채널의 기자를 네. 얘기하는 네, 거고.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 공익 차원에서 이거 하겠다, 방송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또 시동생 통화 내용은 합법이라면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은 왜 공개하는 것이 불법인가 이런 또 목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습니까?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MBC를 상대로 냈는데 이런 경우에 뭐 법원의 판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거예요, 보통? 일단 중요한 건 언론 오늘쯤 나옵니까? 일단 결과는? 결과가 아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MBC 같은 경우에 주말에 아마 방송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가처분 신청이 그 전에 나와야 되죠. 그래야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뭐 일요일 날 방송 예정인데 일요일 날 넘어가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빨리 방송하기 전에 결론이 내려져야 어떤 이제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 방송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처분 신청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탐사 보도 프로그램 중에 종교 단체들에 대한 비리를 파헤친 걸 종교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방송을 했다 이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예훼손이 있거나 이게 국민의 공익적 활동, 예를 들면 공공의 이익, 알 권리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조작되거나 뭐 편집된 게 아니고 그냥 방송 녹음한 내용이 그대로고 그 내용을 그대로 목소리를 내보내는 것 자체를 금지한 가능성 거의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자로 최진봉 교수님 화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정상적인. 아닌 거죠. 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왜 정치 공작이냐, 검증 과정이다 또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강훈식 선대 본부장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노출돼서 나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영부인은 정상 간의 외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애티튜드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을 그렇게 부속실로 대우하고 예. 지켜드리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언론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자체를 예. 마치 공작인 듯하게 몰아붙여서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 세력의 문제인가는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강훈식 의원은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냐, 앞으로 대통령 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방송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저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김혜경 여사가 발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안 틀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그분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야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듣고 판단하면 잘못하면 그분이 영부인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걸로 하죠. 자, 세 번째. 자,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어제 밤부터죠. 이런 기사가 막 나오는데 오늘 선거 일정 전면 중단하고 잠적이라는 표현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통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선대위가 또 오늘 일괄 사퇴했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왜 심각하게 인식하냐면 4, 5% 많을 때는 6, 7% 나오던 지지율이 이제는 2%대 이렇게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뭐 더 내려갈 지지율도 없는 거죠. 1, 2%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의당의 존재감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일정을 전면 중단해버리고 통화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대위에서도 책임을 지고 선대위원들이 일괄 사퇴,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 이어서 정의당도 선대위 사실상 해산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약간 좀 삐져나와서 얘기하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 사퇴하는 수가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과 저도 사퇴하는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1등한 배 소장님 저 힘내라고 내 간만에 사탕 하나 줄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청취율이 분명히 잘 나올 게 예. 주변에서 야단법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허리케인 최고라고. 아,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정의당이 이제 5% 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지지율이 이제 가장 큰 이유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적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운영도 그렇고 당에 있는 재정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생각은 지지율이 상승할 거를 기대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상승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상승이 안 되고 있으니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퇴 가능성이나 또 뭐 단일화 가능성 이런 네. 것도 점쳐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정의당까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의 극약 처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선거운동 캠페인의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당 중심으로 갔던 부분도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정의당 다음, 심상정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심상정 후보가 언제쯤 짜잔하고 다시 저는 복귀할까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쯤에 그럼요. 나올 그래야 것 이제 극약 처방이 되게 충분히 고민하고 주말 우리 그러니까 허리 사퇴라든가 단일화 이런 거는 아닌 거고. 아니에요. 주말 우리 허리케인 뭐 방송까지도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죠. 근데 전망이다 이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촉이 와야죠. 아 그래요? 네. 촉으로. 척 보면 앱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뭐 일단 저도 뭐 거기에 무게를 실긴 하는데 변영찬 소장에 그러나 이제 또 변영찬 소장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건 또 이러면 월요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근데 저도 물론 사퇴나 단일화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본인 심사숙고하면서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냥 사퇴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자명을 할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네. 지금 그 보좌진들 있잖아요. 보좌진들하고도 통화가 안 돼요 지금. 그래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결심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보여져서 뭐 사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치는 않은데 저는 사퇴는 안 할 걸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5929님이 최 교수님, 배 소장님 항상 현실 정치에 대한 명확한 진단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최일구의 허리케인 방송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한테도 그 사탕 아, 하나 네, 이따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자, 그 의혹 제보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 파열 또 모텔 침입 흔적은 없었다. 이 심장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갔다면서요? 뭔 얘기들이 오갔대요? 뭐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박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김종인 박사를 왜 찾아갔을까? 근데 두 사람이 친해요. 친한 이유가 2016년에 김종인 박사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주 친숙한 관계인데 박용진 의원이 결정적으로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단일화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는 안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줄 리가 있겠느냐. 당연히 정권 교체 의지가 강한 것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박용진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만난 것일 뿐이지.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성대모사 배 소장이 하니까 또 밖에 또 김경래 PD 표정이 안 좋은데? 예? 매번 표정이 안 좋잖아요. 매번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광주 도심에서 또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입주 시기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하려다 벌어진 인재형 참사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한 줄 평. 이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이 사람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하다 이런 거. 최진봉 교수님이 한테 그런 게 아니고 예. 상황이. 예. 예. 자, 다음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현대 산업개발 전에 자체 안전개발부터.
되게 칭찬받았어요. 좋아한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